안녕하세요. 제이딩입니다. 5월 21일 목요일 저녁 8시 5분 전체 공개 영상입니다. 제가 요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좀 목이 맛이 갔어요. 그리고 방송을 계속 하려고 해도 지금 재채기가 기침이 너무 심하게 나와서 제가 계속 이제 미뤘는데 좀 몸이 좀 무리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간헐적으로 방송을 하더라도 조금 양해 바랍니다. 대신 제가 주중에 조금 방송을 못하게 될 경우에 주말에는 제가 몰아서라도 꼭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좀 못 올린 것들은 주말에 모아서 요청 종목들도 보고 특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당분간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을 먼저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 이제 등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 얘가 지금 5선과 20선이 이제 데드 크로스하고 다시 이제 내려온 상황이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데, 이게 지금, 다시 이제 상승을 할 것인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주봉이에요, 주봉. 주봉을 좀 같이 보면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봉상 모양을 보면 일단은 주봉에서는 얘가 5선과 20선, 5선과 20선이 골든 크로스한 상태고 얘가 이렇게 지금 ABC로 내려와서 올라가다가 지금 이렇게 다시 이제 20선을 지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20선이 깨지면 여기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만들고 가는 요런 모양. 그러니까 지금 요 지점에 와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금 좀 길게 보면 그런 어떤 측면에서 봐도 되는 상황이다, 지금. 그래서 오히려 얘가 좀 잘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쌍바닥을 한번 찍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20선 지지하고 여기를 넘으면 여기까지 다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 그 240선이 있는 그 자리 있죠. 그래서 9만 불 때 8만 6천 불에서 9만 불 때 사이 요 지점까지는 다시 한번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섣불리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의 과거 패턴을 보면 5월, 6월에는 항상 이제 하락을 하는 거의 대부분 5월, 6월에는 좀 하락을 했거든요. 특히나 5월 말쯤에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패턴이 올해에도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래 왔으니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안하면서 지금 차트를 보면 되겠다. 그래서 여전히 얘가 요 자리를 넘는다면 결국에는 다시 여기 9만 불대까지 갈 가능성은 있다. 그런 여지는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보면 일단은 하락 추세로, 당분간은 조정 추세로 접어들었죠. 5선과 20선이 데드 크로스한 상태이고, 또한 그 일목균형표를 보더라도 지금 얘가 후행 스팬, 우리가 가장 일목균형표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후행 스팬이 캔들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번 주 내에 이게 올라가지 못하면 얘가 또 다시 캔들 아래로 죄송합니다, 빠지면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재차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이번 주에는 반드시 그러니까 오늘부터 말아 올리는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이 구름대는 깨면 안 된다. 그래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구름대 상단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본격적으로 다시 6만 불대까지 빠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은 조금 이번 주에는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게 좀 좋다. 가능하면 5월 달에는 뭔가 섣불리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기조로 여러분들이 스탠스를 취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방향이 조금 보인다라고 할 때 그때 뭐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액션을 취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요 정도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알트들은 여전히 잡코인을 중심으로 조금 이따도 보겠지만 뭐 서싱트라든지 아반티스, 오픈레저 이런 애들이 이제 상위 이제 상승 종목에 이제 속하는데 서싱트 같은 경우도 뭐 막 60% 이렇게 올랐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 시총을 보면요 다 1,000억 미만이야. 뭐 900억, 200억, 600억 막 이런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급등하는 거에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따라 들어가더라도 뭔가 눌려서 어떤 중요한 지지라인을 지키고 재차 상승할 때 그런 때를 해야지 막 급등한 애들을 뒤늦게 쫓아 들어가면 이거는 100% 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시총이 작은 이런 잡코인들 중소형 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고 거래 대금도 뭐 600억에서 뭐 100억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런 정도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다. 원래 이제 큰 추세적인 흐름이 나오려면 거래 대금 업비트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뭐 거의 1조 이상 보통 3조에서 5조 사이 움직이거든요. 하루 거래량이. 뭐 XRP나 여러분들 이더리움이나 이런 애들 상승할 때는 거래 대금이 이 정도 붙어요. 그런데 지금 뭐 600억, 뭐 100억, 200억은 그냥 뭐 이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상승장이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 그냥 그 자발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그냥 순환매, 그런 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거래 대금, 거래 자금이 그런 정도로 이동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발트들이 움직일 때 상승률, 퍼센테이지로 보는 거는 별 의미 없어요. 이게 60%, 70% 오르면 뭐해? 거래 대금이 뭐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보시고 이걸 추세적인 전환과 추세적인 상승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오늘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서싱트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 차트만 놓고 봤을 때 괜찮은 흐름이 양봉 하나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주봉인데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도 얘가 상승을 이어갈 것인가 이거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도 일봉을 좀 한번 봐야겠죠. 일봉에서 놓고 보면 이 언덕을 넘을 때 만약에 뭐 뒤늦게 여기 못 들어갔더라도 여기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거니까 수익 실현하면 돼요. 이거를 얘가 여기도 넘는 거 아닌가? 라고 했을 때 딱 보면 좀 불안하지 않아요? 여기 쌍봉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수익 실현하는 게 최선이다. 얘가 다시 가더라도 그냥은 안 갈 거예요.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한번 쏘고 길게 조정하고 여기도 한번 쏘고 길게 조정하고 이 흐름이란 말이야. 한번 쏘고 길게 이렇게 하면 이 구간을 못 기다린다고. 또 다들 이제 급하지. 왜? 이제 서싱트에 이렇게 뒤늦게 따라 들어갔다 물렸어. 근데 다른 애들이 막 올라가. 그러면 이제 이거 팔고 그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거 언제 가지? 다시 갈래나? 뭐 이러는데 안 가. 계속 안 가.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는 타이밍이 안 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감안하시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지금 이제 쪼개서 봐야 돼요. 이런 애들은 뭐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이걸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4시간 봉, 1시간 봉, 15분 봉 다 쪼개서 봐야 돼요. 1시간 봉 보면 이거 들어가기가 애매하죠? 차트를 좀 볼 줄 알면 1시간 봉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매수를 고려한다? 이건 아니야. 꼭지에 들어가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조정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서싱트는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아반티스도 지금 이제 얘가 한번 쏜 거죠. 여기를 돌파할 때. 그리고 이제 여기를 돌파하고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돌파를 성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결국 여기를 돌파해야 되는 상황인데 각도는 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좋아졌죠. 그러면 얘가 한번 눌렸다가 다시 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얘도 막 쪼개서 봐야겠죠. 그래서 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인데 쪼개서 봤을 때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면서 접근하시면 되겠고 얘네들 아반티스도 시총이 되게 작은 애예요. 그런 거 감안하시고 4시간 봉으로는 멀쩡해요. 들어가도 되는 정도의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1시간 봉을 모양을 보면 아직 타이밍이 아니야. 1시간 봉 모양을 보면 5선에 딱 붙어서 안 깨져야 돼. 그러니까 얼마가 안 깨져야 돼? 235원이 안 깨져야 된단 말이야.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235원 이하로 떨어지면 안 돼.
그러면은 뭐 한번 붙여서 사는 거지. 그다음에 여기 뭐 이제 아주 클래식하게 들어가는 자리는 이 자리밖에 없어요. 지금 254원. 여기를 돌파해야 이제 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또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감안해야 돼. 그러면 이제 15분봉 쪽에서 봐야 되는데 15분봉을 보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반드시 254원 넘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 물리기 딱 좋은 자리야. 그러니까 아반티스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베니스 토큰. 베니스 토큰은 요건 업비트 차트가 아니고 빗썸 차트예요. 그런데 얘가 이때 만들어졌죠. 5월 12일에 업비트에서 거래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번 쭉 붙으면서 올라갔다가 꼭지 만들고 내려왔거든요. 이런 애들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니스 토큰 같은 경우도 최소 여기 27,160원 여기 넘어야 돼. 여기 넘기 전에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길 넘어서 가더라도 5선을 계속 물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정고점인 4만 원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업비트에서 거래 시작할 때 이렇게 들어왔던 거래 대금이 한번 확 이제 털고 나오면서 매물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얘가 결국 4만 원까지는 언젠가는 가겠지만 이게 지금 간다는 지금 당장의 어떤 시그널이 없고 보장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27,160원 넘을 때까지는 기다려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메이저 알트들은 지금 조정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20선 아래로 내려와 있고, 뭐 이더리움도 지금 5선과 20선이 역배열 상태이고 5선가에 돌려 나가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겠다는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죠. XRP도 그렇고 솔라나도 그렇고 지금 트론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트론만 좋아요. 트론만 계속 지금 5선을 물고 올라가고 있어서 트론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메이저 알트 이제 상위 시총에 있는 애들은 다 지금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솔라나 같은 경우도 여기 쌍봉 만든 자리 넘어야 되는 거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여기를 넘어야 되는 거고, XRP 같은 경우도 최소 이 자리를 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봤을 때 지금은 추세적으로 메이저 알트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막 이거저거 들어가면서 막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고, 지금은 좀 관망하면서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식도 보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도치 형태 한 만들고 20선을 찍지는 않았지만 20선 근처로 이제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말아 올리는 거니까 얘가 이 자리를 돌파하면 다시 매수 타점인 거고, S&P도 마찬가지죠. 20선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그리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예 20선을 찍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갭으로 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내일 종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얘가 한번 갭을 메꾸고 그냥 다시 올라가는 게 좋기는 해요. 그냥 이대로 우당탕 올라가면 반드시 여기를 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5선이 다시 이렇게 돌려나가는 그런 모양이 된다면 코스피도 여전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도 이말저말 뭐 이제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뭐 삼성의 지금 뭐 극적인 노사 뭐 협의 타결 뭐 이런 걸로 뭐 오른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여전히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이 지금 9일 연속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 자금이 누적으로 대략 한 마이너스 42조 정도가 지금 9일 연속 지금 매도 순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좀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이런 상황일 때 어느 정도 고점, 최고점에서 수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고, 그렇다면 이게 연쇄적으로 계속 이제 하락을 견인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냐? 또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지금 얘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20선을 한번 찍고 말아 올리는 이런 흐름은 괜찮아요. 통상적으로 나오는 거고, 얘가 지금 일봉이니까 이런데 지금 월봉에서는 양봉 2개야. 멀쩡해요. 두 번째 양봉도 뭐 윗골이 그렇게 길지 않게 그런 정도로 있기 때문에 코스피도 지금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의 동력은 계속 있는 거고, 이제 어떻게 이게 수급이 전환되면서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요소, 그리고 국내외적인 그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그 청신호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맞물려 가면서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걸 너무 내러티브에만 쫓아가지 마시고 요런 기술적 지표들도 같이 보면서 수급적인 요인과 기술적인 지표와 그리고 지정학적인 요소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가를 확인하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코스피도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 관점은 뭐냐면 여전히 20선을 깨지 않는 한은 얘가 정상적인 조정 범위 안에서 다시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랑은 좀 달라요. 얘는 지금 완전히 지금 데드크로스 하면서 역배열을 만들고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다시 20선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코스닥은 당분간은 손대지 않는 게 좋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뭐 미국 장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나스닥도 봤지만 먼저 엔비디아 실적하고 AI 반도체 강세로 인해서 지금 이제 뭐 좀 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그래서 지수가 4.49 정도 % 상승했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매출이 지금 816억 달러 정도 되고 2분기 가이던스도 한 910억 달러로 괜찮아요. 그래서 AI 사이클이 계속 지속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은 그 이제 금리하고 유가하고 요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일 건지, 이제 금리는 역대급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 이제 안정화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서서히 어떤 그 조정을 보면서 분할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고, 근데 이제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지금 이제 역대급의 어떤 AI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과거의 패턴에 의해서 금리를 너무 또 이렇게 금리의 비중을 두고 보면 지금 상황이 과거와 많이 다르지 않느냐, 이게 지금 과거에는 없었던 지금 상황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금리의 어떤 구간, 우리가 통상적으로 했을 때 2%대에 어떤 접어들었을 때 금리가 안정세 아니냐, 투자하기에 좀 좋은 상황 아니냐, 그 조건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지금 4.7%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AI 반도체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주식이나 코인에 이렇게 하는 게 리스크가, 투자하는 게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좀 앞으로 이제 이 금리로 인해서 떡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과연 이 시점에 맞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금리에 대한 어떤 조정이 재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요런 얘기, 지금 요런 얘기도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예 일리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얘기는 맞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이 아직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에 대한 정확한 뭐 이렇게 가이던스나 뭐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설왕설래하고는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 금리, 그동안 연준에서 2%대로 말한 그 어떤 안정적인 어떤 금리의 어떤 적정 수준이 2%대가 맞느냐,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풀렸던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없었던 디지털 자산이나 이런 것들로 분산이 되고 하면서 과연 이것이 과거의 어떤 금융체제에서 봤던 이 가이던스대로 가는 게 맞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살펴보면서 요게 재조정되는 게 맞는지,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고, 너무 또 막 쫄 필요도 없고, 너무 또 과하게 또 이렇게 막 해서 막 가자 막 외치면서 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 제일 힘든 거죠. 이도저도 아니란 얘기잖아, 따지고 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는 투자, 하나는 지금 현금 보유, 하나는 중간적인, 가장 힘들 때가 요 중간적인 위치에 요 포지션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이도저도 아니란 얘기잖아. 근데 요 때를 잘 견디는 사람들이 이거를 할 수 있거나 이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는 여러분들이 뭐 경거망동하면서 막 빨리 움직이고 막 먼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 그래서 그 조금 뒤늦게 움직여도 되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지금 상황을 잘 바라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는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종목 수를 막 늘리는 거는 안 좋은 상황이에요.
종목이 많다면 좀 줄이는 게 맞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괜찮은, 실적이 괜찮은,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전망이 괜찮은 이런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갖고 있고, 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과 메이저 그 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비중을 축소하면서 조금 그 종목의 개수를 좀 줄이면서 좀 관망하고 있다가,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면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올 때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몰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아라. 그래서 뭐 이렇게 분산 투자해야 된다. 이거는 그죠? 이거는 여러분 재산이 뭐 막 몇백억, 몇천억 뭐 이런 정도 수준일 때 하는 얘기고, 내 재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쪼개가지고 막 이렇게 해놓는 거는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쵸? 100만 원에서 뭐 마이너스 막 10% 이렇게 되면은 뭐 그래도 괜찮잖아. 근데 물론 이제 이것도 여러분 뭐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죠. 근데 막 1억인데 10% 이러면 막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1억을 막 쪼개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의 어떤 예수금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한 반 정도는 현금으로 갖고 있고 5천만 원 정도는. 그래서 5천만 원 정도에서 여러분의 어떤 수준과 여러분들의 적정적인 심리적인 어떤 그 마진 노선에 맞게 요거를 가지고 이제 쪼개가지고 뭐 이거를 전부 다 막 분산해가지고 5천만 원을 막 여기저기 넣으란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그게 좀 수준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정한 다음에 나의 수준에 맞게 트레이닝을 좀 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더라도 도박의 어떤 그런 그냥 뭐 아니면 도 형식으로 안 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투자라는 거는 한 방을 노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얼마만큼 손실을 줄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길게 가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수익률에 큰 영향을 준다. 요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귀하시면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저는 코인과 주식이 결국은 우상향하면서 계속 갈 거라는 이 관점에 변함이 없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그냥 영원한 상승은 없다 그랬죠. 영원한 하락도 없고, 그 다 매 순간 등락이 있어요. 그 등락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시장을 읽고 지금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더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고 큰 어떤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상황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